한지용의 사망사건 중심에 있는 효원과 사람들, 서연, 희수, 그리고 자경.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사라진 손의 정체까지. 형사들은 효원과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데요. 이때 주집사가 함께 동행합니다. 매번 영상 잘만 찍던데 보험 하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목격자 엠마 수녀. 한지용의 사망 당시 흉기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가보자 흉기와 함께 쓰러져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 증언했습니다. 한지용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면 남자일 확률이 있다는 것이 경찰들의 의견인데요. 그때 당시 사라진 성태를 찾는 것도 중요한 단서겠네요. 한편 기억을 잃은 희수는 병원 진료를 메이드에게 듣게 되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째서인지 메이드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희수. 역시 기억을 잃은 척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지용 사망 4일 전, 성태의 소개로 다른 문으로 이동한 한지용. 지용이 도착한 곳은 아버지 한 회장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한 회장은 자신이 정말 아버지로 살겠다 말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돌아올 수 있다며 지용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지용은 그럴 수 없다 거절을 하는데요. 효원과에 대한 욕망이 너무도 넘쳐나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지용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용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모양인데요. 한 메이드를 불러 자신 대신 병원을 다녀달라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무언가 자신의 행적을 조작하기 위함 같네요. 하준이를 찾아간 지용. 유학생활을 열심히 최고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지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하준이. 지금이라도 하준이로 인해 지용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았을 것을 싶네요. 한편 자신이 있는 곳으로 엠마를 부른 희수. 한지용의 실체를 보여주는 희수는 엠마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용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게 하던지 아니면 지용이 때문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알려주고 죄를 숨길 것인지 모든 칼자루를 엠마에게 건네는데요. 과연 엠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용을 찾아가 무릎을 꿇는 엠마. 어떤 방법으로든 지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절대 멈출 수 없었던 걸까요? 자신의 것, 신이 뺏어간 모든 것을 이제 다시 되찾았다 말하는 지용.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희수를 말리라고 말합니다. 거절하는 엠마에게 이제 신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말하는 지용. 이렇게 더 이상 지용은 끝없이 달려갈 생각인가 보네요. 한편 서연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경. 자경과 서연 그리고 희수까지. 역시 또다시 계획을 한 것일까요? 진호는 경찰서에서 드디어 연락을 받았는데요. 살해한 범인을 드디어 잡았지만 역시나 지용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자신이 했다 자백했습니다. 끝까지 지용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추적하는 경찰과 진호. 이제 지용이 죽기 2일 전, 서서히 지용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편히 되어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지용이 죽는 사건 당일, 드디어 성태에게 디데이가 된 걸까요? 어딘가 불안에 떨고 있는 성태. 수혁은 결국 사랑하는 유연이와 역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파티에서 서서히 한 명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호가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되고 지용 역시도 성태에게 무언가 소식을 듣고 자리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희수, 그리고 서연. 사망사건 10일 후. 지용이가 죽고 난 후 희수는 하준이와 자경이가 미국으로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 말을 하는데요. 가족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말하는 희수. 곧 집에서도 나가겠다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아이는 친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다 말을 하는데요. 희수는 과연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하지만 광칠삼은 왜 이렇게 희수 눈빛이 슬퍼 보이는 걸까요? 그저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모두 잃어버리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하준이는 희수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보고 있는 희수. 어딘가 괴로워 보이네요. 희수는 또다시 엠마에게 찾아옵니다. 서로 나눈 마지막 문자를 보다 답을 안 해준 엠마의 답이 궁금해 찾아온 것인데요. 엠마는 그동안 지용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지켜봤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잘 자라왔다 생각했으나 어딘가 골마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 설득을 했었는데요.
지용은 사실 엄마에게 친부와 너무 닮았다며 모든 악의 근원은 지용이라 생각해 학대했었다 말합니다. 지용은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엠마에게 말하며 사실 자긴 나쁘게 살고 있다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엠마는 지용이 안쓰러워 곁에 남아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건 당일 엠마가 자신을 본 것이 맞냐 묻는 희수. 하지만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냐는 말에 희수를 처음엔 의심했다 하는데요. 이후 기억을 잃은 희수를 보며 함께 피해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엠마에게 희수는 자신을 믿냐 의미심장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순애는 사건 당일 지용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서연의 팔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서연의 지시라 생각한 순애. 점점 수사망이 좁혀지네요. 집안의 메이드 사이에서는 성태가 의심스럽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성태가 이상할 만도 하죠. 한편 희수는 친정으로 가 기억의 밤이라는 대본을 꺼내듭니다. 희수에 대해 조사 중이던 경찰 역시도 대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억의 밤은 독립영화로 희수가 연기를 했으나 상대 배우의 스캔들로 인해 개봉되지 못한 미개봉작이었습니다. 기억의 밤의 희수는 기억상실을 연기했었는데요. 역시나 어딘가 수상한 희수네요. 집으로 돌아온 희수는 서연과 마주합니다. 그때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서연은 집요하다 말을 하는데요. 정말 두 사람의 합작일까요? 서연을 찾아온 경찰은 서연의 손에서 상처를 발견합니다. 그때 또다시 경찰의 전화가 울리는데요. 지용과 함께 쓰러져 있던 사람이 희수라고 말하는 경찰. 그날 응급실에서 진료한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크게 다쳤었다 말을 하는데 집으로 돌아온 희수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서연에게 희수였다 말하자 그럼 계단 위의 사람은 누구인지 묻는데요. 희수는 떨어졌다 눈을 뜨고 도망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갔던 걸까요? 이제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는 경찰들. 희수를 밀었던 지용, 그리고 총을 쏜 자경이, 그 상황을 도와준 성태까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또다시 희수를 찾아온 경찰. 하준이의 영어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라 함께 이동을 하던 중 엄마를 보고 반가운 하준이는 뛰어오다 교통사고가 나려는 순간 희수가 몸을 던져 구해줍니다. 과거 이야기하던 그대로 하준이에게 말을 하는 희수.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경찰서에서는 블랙박스가 복원되었습니다. 희수를 그날 병원에 데려다준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는데요. 광치쌈의 예상대로 서연과 희수의 합작이었던 걸까요? 아니 사실 효원과 모두의 합작이라 생각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원래의 자리가 아닌 수컷 노덕이가 가짜 노덕이로 돌아오며 우리 안에 알을 낳아 몰래 키우듯 지용이 역시 원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결국 쫓겨난 셈인데요. 진호의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성태, 그리고 성태의 방에서 나온 의문의 약품들, 여자가 손쉽게 지용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 모두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네요. 광치쌈이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사실 지용은 성태와 자리를 옮기던 중 희수가 쫓아갔고 어떠한 이유로 서로 다투다 희수를 밀어버린 지용, 계단 난간으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목격한 서연이 지용을 소화기로 때려 난간으로 추락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서연은 손을 다치게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때마침 들어온 서연의 변호사는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성태와 함께 조작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를 한 진호 역시 성태를 도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줬을 듯 싶고요. 그렇다면 엠마가 발견한 계단이 희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지난 11회에서 서연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 강치쌈은 뇌피셜 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엠마가 희수도 목격을 했습니다. 서연이 1차 목격을 하고 희수를 구해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엠마가 계단을 오르는 희수를 발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잡힐 듯 말 듯, 답에 닿을 듯 말 듯한 드라마 마인. 오늘도 역시 몰입도 최고였습니다. 이제 단 2회만 남겨두었는데요. 아쉬워서 어떻게 보내죠? 오늘도 강치쌈의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